예, 안녕하세요. 김놈사TV 노동백과 시선 3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보호, 헌법에서 정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에 관해서 얘기했다면 지금은 헌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여성의 노동에 특별히 보호한다.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는 객내 출입해서 작업이 금지된다. 이 정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좀 생물학적 영향, 기타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적 영향, 해서 법으로 조금 지키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모성 보호적 측면도 많고요. 다양한 방면으로 좀 더 특별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법률에 있습니다. 소개시켜 드리시죠. 먼저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런 경우에요. 20대 여성인 A씨가 혼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취업을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분이 미혼이니까 당연히 임신을 생각도 하지 않고 채용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입사 후에 여성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채용한 여성이 임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는 해고 의사를 밝혔어요. 밝히고 난 다음에 여성 근로자가 이제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해고 의사를 철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변경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였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계약서에 출산 예정일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처럼 기간을 다시 정한 그런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성 근로자는 출산 시기가 임박해서 출산휴가에 들어갔는데 출산휴가 사용 중에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거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례였는데, 이때 이제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모성 보호에 관한 조항을 위반했는지, 이 근로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제 고민이 될 것이고, 노동법상 보호조항을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사례에 적용을 해볼게요.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법률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법률 소개를 간단히 좀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차별 불이익 금지 조항이 있어요.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여성 불이익 금지 이런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신을 보호하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리고 출산을 보호하는 조항, 그 다음에 육아를 보호하는 조항,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여성에 대한 차별은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퇴직에 있어서 남녀 차별도 당연히 금지되고, 임신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그런 근로계약은 금지되는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건으로 혼인 시 퇴사, 임신 시 퇴사 이런 근로계약은 다 금지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임신 보호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 36주 이후 이렇게 특정 기간에 대해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8시간 일한다 그러면은 이 기간에 있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회사는 임금 삭감 없이 허용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인 근로자는 1시간밖에 요청을 못해요. 6시간까지 이렇게 되니까 6시간만 일하고 8시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고, 회사는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태아 검진 시간은 허용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하면은 임신 7개월까지는 2달마다 한 해, 그리고 임신 8에서 9개월간은 매월 1회, 그리고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2주에 한 번 태아 검진 받으러 나가겠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걸 허용해야 됩니다. 임신을 했는데 과거에 유산한 경험이 있어서 임신이 위태로운 그런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임신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난임휴가라는 제도도 우리가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임신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당연히 금지된다. 이게 임신에 대한 보호고요. 그리고 출산보호는 방금 아까 잠깐 나왔던 출산 전후 휴가, 그러니까 출산 전후 통산해서 90일간의 휴가 사용을, 이거는 의무예요. 근로자가 신청해서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에 회사 또는 국가로부터 급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출산하지 못한 경우죠. 이때도 일정 기간에 대해서 출산휴가에 준해서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전후 휴가와 휴가 후 30일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라고 해서 설사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해고를 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 보호는 육아휴직,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이를 허용해야 되고 1년 동안, 그리고 이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보장되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각가지 법률이 아까 사안에 맞춰서 풀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위반했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구제 절차 들어가는지 좀 안내를 해주시죠. 아까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회사가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회사는
근로자가 임신한 걸 알았으면 채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의 진위는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이걸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서 변경 행위, 임신했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행위는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종료 행위는 그 계약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근로계약 변경 행위가 법 위반이라면 무효가 되고, 그러면 근로계약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인데 회사가 근로자 출산휴가 중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어요. 이것은 해고가 되는 거고, 출산휴가 기간 중에 해고했기 때문에 근로자는 당연히 정당한 사유도 없겠지만 추설적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많이 또 있어요. 있는데 예, 대략적인 맥락에서 저희가 살펴본 거고, 왜냐하면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있고요. 자, 오늘 33번째 여성 노동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궁금한 점 있으면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갈 거니까 글 남겨주시고 예, 좋아요, 구독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